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동해 심해 유전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건물들이 질비했던 음성의 역말터가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도시재생 조성 사업 덕분인데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충청북도가 어르신들이 스스로 밥 먹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자는 의미의 일하는 밥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는 돈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의 주요 정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정책의 안내와 전시, 특강,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여야 1명씩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모두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만 정부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초선 송재봉 의원은 정부의 냉난방 복지 사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난방 예산이 냉방 예산의 5배에 달할 정도로 편중됐지만 실제 통계로 나타난 수치는 최근 5년 온열 질환이 한랭 질환에 비해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투기장으로 변한 국가산업단지도 꼬집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57건의 국가산단 불법 매매로 시세 차익이 400억 원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처분 내역은 벌금 4억과 4건의 징역형이 전부라며 낮은 처벌 수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교수들이 다 특서대로 연결돼 있고 다 아브레아 박사 연결돼 있고 구팀장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왜 아니라 그래요?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같은 산자위 소속의 여당 이종배 의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산유국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며 다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명백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또 진정한 산유국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거든요. 이런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국정과제 1호로 꼽히는 것과 달리 이들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액 강의료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강의 자료조차 없이 시간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못난이 김치와 의료비 후불제 등 전국 첫 사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충청북도가 일하는 밥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소를 찾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밥 먹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자는 의미라는데요. 성과를 보고 돈의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70대와 80대 사이 어르신들이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모여 마늘을 깝니다. 한쪽에선 수북히 쌓인 쪽파를 다듬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 도입한 일하는 밥퍼입니다. 하루 2시간 일하면 충청북도와 일을 맡긴 상인들이 낸 돈을 합해 15,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받아서 시장에서 맛있는 과일도 사 먹고 반찬도 사다 해 먹고 그래요. 여와서니까 얼마나 좋아. 할머니들을 만나보고 돈도 벌고 2시간 딱 해갖고 진짜 돈을 떠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동안 따로 인부를 불러 일을 맡겼던 시장 상인들도 만족합니다. 충청북도가 품삯을 보태주고 상품권은 시장에서 사용되다 보니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처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손이 사실 딸립니다. 고임금 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밥퍼는 김영한 지사가 장명했습니다. 공원에서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보고 스스로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만들어주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일종의 어르신 일자리 복지입니다. 노인 빈곤이나 이런 부분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한테 일정 부분 소정의 봉사료를 지불하고 이분들이 자존감도 회복하고 또 소외감도 회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충청북도는 육거리 시장과 사창, 두꺼비 시장 등 청주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하는 바퍼를 내년부터는 도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분 개통했던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가 오는 31일 밤 10시부터는 전면 개통합니다. 충청북도는 구명봉 높이를 최대 13단으로 설치하고 비상사다리 간격은 12.5m, 인명구조함도 기존 12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궁평이 지하차도의 완전 개통은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과 교육감들이 임기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했나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기인데요. 충북 교육의 주요 정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오늘 개막해 내일까지 열립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체육관 안이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주요 교육 정책을 한자리에 펼쳐놓은 첫 충북교육 박람회입니다. 내 인생 3권의 책을 선정해 읽어보자는 언제나 책봄. 공부의 기본이 되는 몸 건강을 위한 어디서나 운동장. 디지털 교육 환경의 현 주소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부스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시한 줄 알았는데 뭐 재밌는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아가지고 충북교육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많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학부모회와 학교 운영위원회도 박람회에 참여해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각자의 부스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충북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취임 후 4년 임기의 후반기를 보내는 윤건현 교육감은 초중고 학력 신장과 디지털 기반 교육, 몸 건강과 독서 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충북교육의 정책 안내, 전시, 특강 공연 등의 체험과 관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충북교육에 대한 더 큰 신뢰와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변화를 겪은 충북교육은 이제 주요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더 큰 성장을 구현해내야 할 시점입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도심에 방치된 폐건물과 쓰레기로 넘쳐났던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삶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시행한 영말터 도시재생 조성 사업이 완공된 건데요. 주민 스스로가 운영 주체가 되어 자립적인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지붕에 낡은 부엌과 부서진 가구들. 폐가로 전락한 한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창고들이 즐비했던 음성의 영말터가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34억 원을 투입한 영말 도시재생 사업. 음성군이 노후 건축물과 유휴부지를 사들여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 겁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한옥이 근사한 옛 모습을 되찾았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카페와 주막, 공공형 순환 임대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이 마을이 흉가였어요. 여기가 흉가였고 학생들이 와서 우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도시재생 마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서 너무 좋아요. 여기에 전시 공간인 영말 갤러리와 청소년들을 위한 어울림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 시설들은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을 도맡았습니다. 주막집을 개설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커피숍을 이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전국대회 같은 게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이제 이용시키려고. 온갖 쓰레기 투기의 우범지대에서 문화와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주택 개량이라든가 또 시설 보수, 또 편의시설 확충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 지역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버려지고 방치된 유휴 공간들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경남 밀양 제약산 해발 700m에는 드넓은 고원 평야인 사자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축구장 80여 개를 합친 면적인데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억새가 만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정상 아래 고원 평야에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억새군락이 펼쳐집니다. 햇빛을 받으면 눈빛으로 눈이 부시고 구름이 들이오면 황금빛 바다가 출렁입니다. 밀양 제약산 7부 농선 사자평입니다. 축구장 80여 개를 합쳐놓은 면적에 국내 최대 억새군락지가 절정을 맞았습니다. 길었던 폭염이 가고 연일 내리던 비도 그치면서 본격적인 가을의 정취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드넓게 펼쳐진 억새군락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이 곧 억새밭은 광활한 평야의 가을 파도와도 같다고 해서 광평 추파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40년 가까이 화전을 일궜던 곳입니다. 화전민들이 이 화전을 일구다 보면 불을 태워서 밭을 일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억새군락지가 되었다고 이렇게. 억새군락이 형성되고 삭과, 음줄 파랑나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면서 생태학적 가치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밀양 제약산. 억새의 향해는 다음 달 중순까지 펼쳐질 전망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3분기 매출 6조 8,778억 원, 영업이익 4,483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와 3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1.6%, 영업이익은 2배 수준으로 오르며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오늘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완희 의원이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원도심 활성화 대책 등 무려 11가지의 시정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종합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직대로 광장 조성 등 일부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축 이전 계획과 관련해 현도면 주민들이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300여 명의 주민은 피켓 시위와 함께 상여를 메고 거리 행진을 하며 재활용 선별장 이전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주시는 주민대책위원회와 대화에 나섰지만 주민들과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 공무직원들로 구성된 충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집단 임금교섭에서 전국 교육감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전국적으로 찬성률이 93.2%에 달했고 충북은 이보다 높은 94.5%를 기록했다며 교육감들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학비연대와 교육청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집단 임금 교섭을 벌여왔는데 물가 폭등에 따라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조와 교육청 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교섭이 결렬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제천에서 삼척까지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가 오늘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제천시와 단양군 등 강원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군과 영월군 등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소속 7개 시군 주민 1,500여 명은 국회 앞에 모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추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현재 제천시 구간 내 군부대 이전 비용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작은 일거리와 수당을 주는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의 자존감도 높이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긍정적인데요. 다만 사업 확대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